볼 수 있나요? 어떻게 나와? 와, 미남이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차 타고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가 아니라 그 세차장 갔다가 그죠? 세차장 갔다가 폭행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일방이 폭행하고 한 사람만 맞게만 있어도 그 때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수사받고 재판 나와갖고 나도 맞았다 한데 저 사람이 내 몫을 다 봤다 라고 하면 쌍방폭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폭행 관련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지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폭행과 상해는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폭행죄가 따로 있고 상해죄가 따로 있고, 내가 상대방을 꼭 때려야지만 폭행죄가 될까요? 내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 그럼 그건 폭행이 안 될까요? 만약에 실제 상대방이 맞지 않아도 우리 판례는 그걸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행죄의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은 공부할 때 우리가 폭행의 그 폭행을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을 통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거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자 하는 거예요. 휘두르는 행위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거를 처벌하려고 하는 게 폭행이에요. 주먹을 휘둘렀는데 상대가 맞진 않았다. 그 앞을 그냥 휘둘렀어. 그렇게만 해도 폭행죄가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맞으니까. 실제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 그게 바로 맞아요. 그게 바로 폭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해는 실제 그 사람이 맞아서 어떤 신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손해가 발생해야 됐죠. 상해는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폭행행위가 있고 그 폭행행위로 인한 상대방이 다치잖아요. 그때 이제 법리적으로는 뭐 해석상으로는 그 상해를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일으키는 거, 어쨌든 뭐 뭔가 다친 거, 뭐 멍이 들던지 뼈가 부러지던지 뭔가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이상이 생겼을 때 그 결과 자체를 놓고 처벌하는 거예요. 폭행의 죄질이 나쁜가요? 네. 아니면 상해의 죄질이 훨씬 나쁘죠. 훨씬 나빠요? 네, 그 형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죠. 네. 그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도 아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거예요. 근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네. 그리고 벌금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훨씬 강하죠. 근데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늘 주된 주제는 폭행이니까 폭행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형법에서는 폭행 그리고 특수폭행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 폭행을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반의사불벌죄,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는 맞은 건 맞는데 그냥 상대방 나 한번 용서해 줄래 라고 하면은 사건 종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 수사해서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특수폭행이 되면은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어요. 난 저 사람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종결시켜서 공소 제기, 재판에 넘길 수 있고, 그리고 재판에 가면은 합의된 내용은 양형상 참작될 뿐이지 뭐 이 사람이 합의를 해줬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뭐 수사가 종결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쌍방에 대한 거였잖아요. 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CCTV 가서 맞아야 된다 이러긴 했는데 맞아요. 그 맞는 순간에 CCTV 찾으면서 맞을 순 없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 사실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분위기가 조성되잖아요. 맞기 전에 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뭔가 제가 나한테 주먹을 날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얼른 뒷걸음질 치면서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고 눈알을 360도 굴리면서 CCTV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CCTV 앞에 가서 맞아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뭐 멱살을 잡거나 이렇게 맞으면서 맞는 거를 방어하고 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친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온전히 맞기만 했다. 근데 상대방이 조사받으면서 나도 맞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내가 때리지 않았음을 입증을 하게 되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밀치거나 네. 아니면 그냥 때리지 마세요라고 네. 밀치거나 아니면 네. 팔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다거나 네. 하는 그런 행위도 다 폭행에 해당하죠. 그래서 쌍방폭행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정말 이러고 맞은 게 아니라면. 정당방위는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당방위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되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만. 그럼 지금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싸움이 붙었어.
아니 싸움이 붙은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살짝 밀쳤는데 밀치는 게 최후의 수단일까요? 그 사람이 그 싸움을 맞는 거를 피할 수 있는? 그럼 그때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선택은 그 장소를 피하는 거죠. 도망가거나. 만약에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막 쫓아와갖고 막 때리는 상황에서 그거를 피하려고 뭐 이렇게 밀치거나, 그럴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정당방위를 한번 주장해볼 법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은 백날 해봤자 재판부에서 인정 안 해줘. 아 그렇죠. 가급적이면은 일단 뭐 어차피 도망갈 거면은 도망가고 저 사람이 달리기 빨라갖고 막 쫓아와. 잡힐 것 같아. 그럼 CCTV 앞으로 도망가는 게 좋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무슨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인 게 아니라 실제 진짜 모든 재판들은 결국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를 만들어내야 돼. 아니면 막 도망가면서 뭐 최소한 뭐 휴대폰이라도 켜갖고 빨리 녹음이라도 하든지. 정신이 있어요. 근데 물론 녹음은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명확하게 그것만 갖고 구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되니까 주장할 거리라도. 정당방위는 뭐 현실에서 이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면 진짜 CCTV 없는 시골길에서 일반적으로 맞아도 뭐 주변에 차도 없고 그냥 네. 진짜 일방적으로 네. 맞고 네.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조금 똑똑해갖고 네. 나도 맞았고 네. 그 일 진술이 네. 일관되고 시간이나 이런 것이고 네. 변동이 없으면은 내가 진짜 아무리 맞아도 쌍방 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벌금을 받을 네. 거기다가 또 나는 억울하다고 계속 무죄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부에서는 야 너는 잘못해놓고서는 반성의 기미도 없고 재질이 나쁘네? 라고 하면서 또 형량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오늘은 우리가 좀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나름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뭐 쌍방폭행이 벌어졌을 때 나는 쌍방폭행이 아니지,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을 때 상대방이 나도 맞았다 라고 하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나오면 현실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막상 그런 내가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꼭 CCTV를 찾아서 그 앞에서 맞으시고 그리고 뭐 내가 폭행을 당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내 친구들이 싸움이 붙어서 싸운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친구들을 버리고 도망가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수밖에 없어. CCTV 앞에서 맞고 친구는 버리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